인간은 오늘 하루 열심히 산 만큼 성장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방법을 바꿔보라. 여러분은 오늘 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삶을 통해 하나 더 배웠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왜 가난하게 살까? 경제적 자유를 얻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의 책 부자의 관점에 대해 나누며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저자의 생각과 제 생각을 더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불행해지는 길을 걷는다. 진심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자, 그럼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욕심이 지나치면 고통스럽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만약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자신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심이 존재한다. 단,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정도가 지나치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는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의 일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일에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음의 균형이 깨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균형을 깨뜨린 원인이 어떤 욕심인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며 마음이 편안해진다. 욕심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며 지나칠수록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이 무엇에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여러분, 중용을 지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때때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저 위에 있는데 지금 내 삶과 비교하며 한없이 마음이 우울했던 적도 있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자신만의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아프지 않는 것,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 잘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모두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욕심도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이다.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직원이 일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해주고 있으니 고마운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물도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수도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컵을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쌀 한 톨도 수확해 본 적이 없지만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생선을 낚아본 적이 없지만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꿔보자.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도움을 우리 모두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결국 당연한 일에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어떤 반찬이 나와도 기쁘다.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 기쁘다. 행복을 느끼는 레이더 감도를 항상 높여두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복 안테나를 켜두어야 한다.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위해 수행하는 곳이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이유를 옷이 없다, 학력이 낮다 등 자신의 단점에서 찾는다. 하지만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파고들어봤자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부분에 주목하도록 하자.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된다.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계속 찾으면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다. 커피를 마시니 기분이 정말 좋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먹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만큼의 지혜가 있다. 현재 자신의 나이를 떠올려 보자. 20세라면 20년, 30세라면 3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몇십 년을 쌓아온 경험이 있다. 그 지혜를 살려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살자. 그러면 내일의 오늘 하루의 경험이 더해질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오늘과 내일의 반복이다. 인간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 행복은 결국 마음에 달려 있다. 행복은 결국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우울해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시련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우울해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 잠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극복하고 일어서야 한다. 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다고 생각한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 이제 뭘 할까? 라고 생각하면 뇌가 활력을 얻고 답을 몇 개라도 찾기 위해 움직인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행동을 멈추고 게을러지게 된다. 결국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달라진다. 끼리끼리 뭉친다는 말처럼 우울해하면 우울해하는 만큼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다가올 테니 주의하자. 이렇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인격의 소유자가 나타난다. 즉 자신이 멋지게 성장할수록 주변에 멋진 사람이 모이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된다. 한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이 유행해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기분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나쁜 기분은 나쁜 일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저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승부를 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보고 하나에서 10까지 불평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기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승부를 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못하는 것 혹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인간은 서로 돕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에 자신이 못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어 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못하는 부분을 해내고 싶으면 자신에게 있는 것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살려서 남을 도와주면 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잘하는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서툴거나 부족한 분야는 어차피 노력해도 중간밖에 가지 못하므로 시간 낭비일 뿐이다. 사실 저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일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더군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겠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뛰어나게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라.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불행하고 모레도 불행하다. 즉 매일 불행을 찾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행이었어라고 바꿔야 한다.
그러면 과거의 일이 모두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것이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고 열등감을 극복하면 값진 보석이 된다. 인간에게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인간에게는 잘하는 특기도 있지만 서투르고 부족한 부분도 함께 있다. 인간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신의 미숙함을 알고 남을 배려하게 된다.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훨씬 낫지 않는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열등감은 극복하면 값진 보석이 된다. 이렇듯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생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방법을 바꿔보라.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슬슬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자. 간혹 남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비로소 상대방도 바뀐다. 인생은 눈앞에 문제를 두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던지 열심히 해결하던지 둘 중에 하나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의 등급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면 한동안 그 문제는 눈앞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해결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방법을 바꿔보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걱정하기보다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인생은 수행이며 실패를 통해 성장해가는 시간이다. 사람은 혼자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도 영원히, 성장하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그 관계 속에 가장 큰 배움이 있다. 결혼은 수행이다. 간단히 말해 남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다. 옳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란 환경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자기는 옳다라고 배운 것들 중에 실제로 옳지 않은 것도 있다. 옳다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남과 자신은 다르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참견이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만 하면 그만이다. 결혼은 어차피 누군가와 수행을 해야 한다면 당신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즉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한 수행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면 고통스러워진다. 먼저 나와 상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 겪어야 할 수행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 가면 다른 수행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쪽이든 하늘이 내린 수행을 피할 수 없다. 즉 아무리 싫어도 하늘이 내린 수행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면 이는 옳은 일부터 먼저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옳은 일을 좀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것이다. 회사 상사도 잘 살펴보면 무엇을 하면 기뻐할지, 무엇을 하면 화를 낼지 알아낼 수 있다. 알았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힘든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개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옳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사람은 지구가 움직이듯 지구에 사는 우리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힘든 일이 있다면 이는 자신이 틀렸기 때문이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알게 되는 기회다. 그러므로 곧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만두면 낙오자가 될 뿐이다. 사람은 잘 될 때까지 계속하면 반드시 성장한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틀린 방법이다. 우리는 실패를 포함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된다. 오늘도 관계나 가정생활, 회사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실패를 통해서 배우며 오늘도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가 바로 배워야 할 때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 돈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서 겪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돈 문제로 걱정할 때 부모가 돈을 대주면 부모도 곤란해지고 자식도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또 다른 곳에서 돈 문제로 곤란해지게 된다. 이렇듯 모든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지혜를 쌓아온 자신을 알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만일 당신이 25살이라면 25년간 살면서 쌓아온 지혜로 살자. 마찬가지로 30세에는 30년간의 지혜가, 50살에는 50년간 살면서 쌓아온 지혜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된다. 시련을 당하든 실패를 경험하든 경험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내일을 살면 된다. 그렇기에 실패와 시련은 자신에게 좋은 경력이 된다. 그 다음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해 나가면 된다. 세상은 도리를 따른다. 일하러 간다는 것은 일터에서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반드시 회사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당신을 고용해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어차피 일해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침성이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돈을 가질 수 있는 법칙. 돈을 갖는데도 법칙이 있다. 그 사람의 특기가 사회에 도움이 될 때에 비로소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노래 실력이든 야구 실력이든 뭐든지 괜찮다. 그렇다면 특기란 무엇인가? 특기는 노력의 결과다. 하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자세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된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해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인과법칙의 진실. 자신이 뿌린 씨는 반드시 찾아온다. 인과란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둔다는 것이다. 인과는 반드시 찾아온다. 자신이 뿌린 씨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자신이 거둬야 한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일과 똑같은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일어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하자. 이때 자기 발이 아니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발을 밟히게 되면 그 고통을 알 수 있다. 이 인과 법칙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와 닿습니다. 예전 젊은 날은 좀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며 좀 더 이해하고 참을 때도 많고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니 인생이 좀 더 평온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젊은 날보다 지금이 더 좋은 날로 느껴집니다. 오늘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관점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좋아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